정신 차려.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교과명으로 얘기하면 이제 수학 3과 수학 4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막 합쳐서 수학이죠, 수학. 뭐 굳이 얘기하면은 얘를 이제 교과 편전 1학기, 2학기로 분리한 거긴 하지만 그렇죠? 굳이 얘기하면 얘가 이제 2학기, 1학기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가 안 끝나보죠. 수학 3에서 원의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도형 이동 두 개가 이제 학교에서 남겨놓은 거죠. 남겨놓고 이제 그 뒤에 수학과가 집합 명제부터 시작되는 집합 명제랑 우리가 아까 배울 이겁니다. 집합 명제랑 그 다음에 함수를 배우죠. 함수 하면 유리함수, 미함수 배우고 경우의 수를 나누는 배웁니다. 이게 이제 수학하고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 상의 뒷부분과 수학하 나머지 패턴 내용들을 잡으러 가긴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원의 방정식부터 수학 상에 포함되는 거죠. 이 원의 방정식과 그 다음 단어인 그 도형의 이동은요. 여기부터 뭐냐면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배웠죠. 이게 지금 뭐 한 챕터가 이제 끝나고 이제 한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앞에 내용이 뭐 다 알고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뭐 그걸 다 기억하는 게 뭐 필수적인 요소까지는 아니고 그랬죠. 그 앞부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도형의 방정식 우리가 뭐 배웠냐면 점과 좌표, 두 점 사이 거리, 예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 무게중심, 중점 구하는 공식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알겠습니까? 두 직선이 위치하는 거 이거 다양하게 배웠는데 지금 앞부분에서 연결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일단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건 당연히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두 점 주면 루트 x제곱 차이제곱 더하기 y제곱 차이제곱 이건 뭐 단순한 얘기니까 알겠죠? 내분점 외분점은요 이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뭐 기억나는 걸로 당연히 잊을 필요는 없고 알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우리가 직선 세우려면 필요한 게 뭐지? 한 점과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그렇죠. 기울기와 하나의 지나는 점. 시험에 집중하고 있어? 그죠? 기울기가 만약에 뭐 m이고 p, q를 지난다. 이건 어떻게 돼요? y는 m x-p 더하기 q. 요거 완전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확실하게 외워두시고. 오케이? 그래서 직선을 세울 수 있어야 돼야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원래 우리가 뭐냐, 뭐, 두 직선을 주면 뭐, 이럴 때 평행하고, 이럴 때 일치하고, 이럴 때 교차하고, 이럴 때 수직으로 이런 거 배웠는데, 이제 그런 표현들은 이제 나오지 않을 거고요. 알겠죠? 대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울기가 여기서 추가적인 팁이 하나 있다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어. m인 직선에 수직인 기울기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n분의 1 요런 알아야 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기울기가 2인 직선 수직이래. 역수하고 부호 바꿔라 이렇게 얘기죠. 그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또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 공식은 또 숙지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지금 우리 중간고사 1학기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들만 얘기하는 거야. 나머지 많은 걸 배웠지만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뭐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오면 그때 적용이 되고 알겠죠? 요것들은 워낙 기본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기억하시죠? x1, y1 있을 때 직선의 모양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이런 꼴로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얘의 이 점에서 직선까지 수직거리죠. 수직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얘를 대입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구하는 거였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지금 수학하를 노트를 다시 쓸 때 거기다가 요건 적어놓으세요. 두 점짜리로 내가 적어놓을게. 이거 나중에 까먹으면 안 되니까 x1, y 지금은 잘 알겠지만 좀만 지나면 까먹습니다. 노트 볼 때마다 볼 수 있고 적어보세요. x 좌표 차 의 제곱 더하기 y 좌표 차의 제곱으로 두 점 내고 1번, 2번, 3번, 4번 펜이 나요. 3번, 3개밖에 없니? 노트를 새로 쓰는 친구들은 얘기 안 해주시고요. 내지는 그냥 강조해 주시고. 네.
1번, 2번 요거까지 해서 3번 써 적으라고 할게. 저거 말고 이건 아니에요. 지금 정리한 요 세 가지 내용은 사전 지식일 뿐이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저런 것도 모르고 원방을 배우면 손도 못 댄다 했으니까 필기하면서 점검 한번 하시고.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요? 동아리 보니까 다음에 단식 수업, 자율활동. 자율활동 뭐야? 우리가 다음 주까지 계속 다음 주 수요일까지인가 계속 그래가지고 일찍 간다. 오, 몇 시에 끝나? 3시. 일찍 끝나네. 끝나고 뭐해? 그 낮잠을 자고 오구나. 그냥 학원 오세요. 했으니까 진짜요? 알아서 공부하세요. 집에 자서 뭐해? 공부하지. 아니 학원 나가고 공부 좀 하다가 침실하고 놀고 그러면 되잖아. 집에서 누워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그냥 침 와서 노는 게. 그러니까 그 시간 많은 분이 대숙수게 했지만 적어봅시다. 복습하는 셈치고 적어봅시다. 이제 그나마 우리가 긴 여유의 시간은 아니지만 약간의 여유가 있는 이제 수업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여유 있는 공부를 할 때 개념을 단단하게 정리하고 잘 이해시켜놔야 문제가 추면 안 돼. 알겠죠? 지금 뭐 당장 시험 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잘 기억해놓고 또 질문 많이 해서 풀어놓고 알겠죠? 지금 좀 이렇게 안정감 있는 좀 실력을 상승할 만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 좀 이렇게 정돈되게 잘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진이는 원방 기억나요? 이거 유튜브 어떻게 기억나요? 어느 정도? 그때 너 정우회수까지 했나? NCR, NPR 이런 기억나? NPR 이런 자, 우리의 목적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달려서 여름방학 조금 지나서 아마 진도가 끝이 나겠죠. 여름방학까지는 못 끝내고 되게 쌤 교재를 라이트하게 만드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가 알겠죠. 가볍게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는 순간 이제 이게 끝나는 순간부터 바로 또 이제 레시피에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동안 이거 다 돌려요. 방학까지 다 돌리기 빡셀 수 있는데요. 빡셀 수 있고 방학을 아마 좀 지난 시점까지 할 거예요. 여름 방학이 너무 짧아서 알겠습니까? 오늘부터 진도를 열심히 빼겠지만 너무 짧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한수까지 안 했던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명제까지. 근데 지금 가다가 이제 멈췄죠, 그죠? 그 앞부분을 좀 더 진행하기 위해서. 자, 오늘 다 했죠? 네. 시간이 뭔 얘기인지 다 알겠지? 요번에 공식 적용이니까 이게 한 번 지나간 시험 범위가 뒤에 또 나올 때는요 되게 다양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가장 중심적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오늘 진행, 그 뒤에 진행에 큰 영향을 없을 거고. 자, 오늘 배우는 파트는요 번호로 얘기하는 이제 이 단원 구성이 여러분들 1단원이 이제 식과 연산, 2단원이 방정식과 부등식, 3단원이 도형의 방정식, 그 도형의 방정식이 3번입니다. 원의 원, 1번 점과 좌표, 공식 배우는 거. 2번이 직선, 3번이 원입니다. 그래서 3번인데, 쌤은 이게 중간에 가는 거니까 동그라미 칠게요. 동그라미 칠게요. 원의 방정식. 그래서 정정식. 이게 우리 여기 단원 자체가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그죠? 도형의 방정식. 쌤이 일전에 어떤 특정 문제 풀면서 수학에서 도형을 뭐라고 했나? 두 글자?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그렇지. 오, 쉬워. 자취라고 불러요, 자취. 알겠죠? 그러니까 자취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건 직선, 알겠죠? 오늘 두 번째 원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그 자취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 지정합니다. 알겠죠? 좀 더 나아가면 이거 정리한 적 있어요. 자취의 방정식 세우는 거 기억나십니까? 요것도 정리하는데 정리하고 더 할게요. 요건 너무 중요해.
자취의 방정식, 쉽게 말하면 자취가 도형이니까 도형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 어떻게 기억나요? 1단계. X, Y. 그렇죠.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를 하자. 오케이? 2단계 어떻게 해야 돼? x, y의 관계식을 잘 세우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두고 관계식을 세우면 된다 이런 거죠. 자, 되겠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도형은 도형 자체의 성질을 배우는 게 아니라 좌표 평면의 도형을 그리는 걸 배울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그림이 나오기 위한 식이 존재하겠죠. 그죠? 그 식을 뽑아내는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게 일단 기본적 세팅이 돼야 되고요. 요거는 사실 이해보다도 그냥 여러분 약간 암기성에 좀 공부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알겠죠? 물론 그게 이게 어렴풋이 가벼운 친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어쨌든 그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점을 x, y로 두고 걔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식을 뽑아내면 그걸 만족하는 도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입니다. 알겠죠? 그런 식의 얘기가 자취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식이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거까지 우리가 사전 작업을 했으니 이제 원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원래 도형을 제일 처음 배울 때는요, 뭐부터 배우냐면 정의부터 배워요. 정의. 오케이? 정의가 뭐야? 응? 수학에서 정의는 뭡니까? 그 단어의 뜻을 얘기하는 뜻. 알겠죠? 그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예를 들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뭔지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배웠을 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이등삼각형입니다. 근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는 양쪽 각도 같죠? 그죠? 양쪽 각이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맞는 얘기지만 이건 정의라고 부르진 않죠. 혹시 옛날 얘기 기억나요? 정의 말고 다른 거 들었던 거 기억나? 중학교 때 정의랑 다른 거 가지고 있지. 지금 얘기했던 그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 각과 여기 같은 각이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 아닙니까? 라고 하면 이건 정의는 아니고요. 이건 성질 같은 거잖아. 그렇죠? 이건 정리라고 불러요. 기억납니까? 안 나요? 됐어요. 네, 기억도 안 나죠? 넣어도 X니까 넣어두시고 봐봐. 정의는 먼저 낱말 뜻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원의 정의가 먼저 알아. 괜찮아? 원이 뭐야? 자, 잠깐 스톱. 여기 적혀있을 것 같으니까 준성? 원이 뭐야? 그냥 묻어봐요. 네? 아, 혼자 한 점으로부터 응. 거리가 같은 한도로 이기고. 오, 거의 90% 준다. 네. 자, 원의 정의 뭡니까? 뭐 좀 더 세면 이게 쉽게 말해 준서 얘기한 걸 다듬어주면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을 모아놓은 게 원이에요. 그래서 옛날 원 작곡할 때 콤퍼스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거를 수학적 표현을 쓰면요, 한 정점으로부터, 정점이란 말의 의미는 뭘까? 중심? 정점의 반대말이 동점이에요. 아, 움직이지 않고. 그렇죠. 정점은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점을 정점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 움직이고 있는 점들을 동점이라고 불러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건 수학적 표현입니다. 수학적 표현 좀 들어봐야 나중에 또 이야기할 때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를 우리가 원이라고 불러요. 원. 알겠죠? 여러분, 저 얘기는 여러분들 원을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지 않았을까? 원이라는 도형을 처음 그때 배웠을 것 같은데 6학년 때 배웠겠구나. 6학년 때도 그때 6학년 때는 파이를 안 쓰고요. 왜? 원의 넓이 이러면은 3.14 곱하기 그쵸? 그게 초등학교 때 그때 아마 이거 배웠을 거예요. 정점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자취라는 표현을 안 썼겠지만 알겠죠? 원의 성질은, 원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다 모아놓은 게 원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을 그려보면 봐봐, 이렇게 생겨가지고 원을 그려보면 자 보세요. 여기에 한 점점이 있을 거고 이 점점 우리 뭐라고 불러? 원의 중심. 중점 아닙니다. 중심. 오케이? 자,
우리 옛날에 원의 작도를 기억날 거 아니야. 폼버스 탁 찍어가지고 중심 딱 찍어가지고 그렇죠? 반지름 딱 설정해서 돌리면 원 나오잖아. 그렇죠? 요게 반지름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 반지름 보통 R이랑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반지름. 원의 반지름. 같은 거리가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한 점점 중심으로부터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모든 점들을 모아놓은 게 원인 거야. 이해했어요? 요거는 이해가 되게 쉽지. 왜? 초딩 때도 배우는 단순한 얘기니까. 알겠죠?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까? 원만 배우는 게 아니야, 고딩인 거죠? 고딩은 이제 원을 어떻게 하냐? 원에 대한 성질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야. 그건 중2 때 배웠고, 알겠죠? 우리는 원을 지금 배우는 이유가 뭘까? 응? 고등학생들이 지금 고1 때 원을 배우는 이유는 좌표 평면 위에 올리려고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도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얘를 좌표에 다 올려놓자는 거죠. 그러면 이 점들의 좌표가 생성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취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라 부르는 건데, 그럼 우리가 지금 봐봐. 얘를 X축, Y축에 있는 좌표에 올리고 싶은 거야. 여기서? 그러면 내가 만들고 싶은 자취의 방정식은 뭐야? 원의 방정식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점이 뭐냐면, 봐봐. 지금 하나의 원이 결정되려면 뭐가 필요해? 중심 좌표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반지름도 얼마나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원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세울 때는 필요한 건 두 가지가 뭐였지? 아까 얘기했지만 직선은 기울기랑 점. 알겠죠? 그러니까 도형마다 체크 포인트가 정해져 있는 거죠. 야, 직선 구해봐야 못 구하지. 왜? 아, 기울기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점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원 마찬가지로 야, 원 한번 그려봐야 제대로 못 그려. 왜? 어떤 원인지 설명 안 했으니까. 어떤 원인지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심을 알려줘야 돼. 반지름을 알려줘야 돼. 원은 포인트가 적어야 돼. 중심과 반지름을 줘야 돼. 직선은 기울기로 하는 점. 알겠습니까? 원은 중심과 반지름. 테마가 딱 있어요. 그럼 내가 얘기해보면 만약에 봐봐. 중심이 아직 아무것도 안 그려서 중심이 1,2고요. 반지름이 3인 원 그려봐. 그릴 수 있어 이제. 그죠? 내가 그려볼게. X축과 Y축이 있고요. 반지름을 이거 2로 할게. 2로 할게. 그렇죠? 어디 있어? 1,2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얘 중심. 그죠? 거리가 2인 점들이니까 봐봐. 거리가 이게 요 거리가 2야. 그죠? 원이 아마도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원이야. 이랬습니까? 지금 알겠어? 봐봐. 중심과 반지름만 주면 그럴 수 있죠. 이래서 그러면 자취의 방정식을 세울 때도요 이 두 가지를 줘야 돼. 중심이 어디고 반지름이 얼마야 원을 그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원 그려 이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근데 뭐 얘는요 봐봐 이런 경우는 봐. 요 직선 접했지. 이 접하는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X축에 접하고 원을 쓰면 하나 표시해 보는데 그거 나중에 배우고요. 어쨌든 간에 원은 얘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1단계 오늘 원의 방정식을 배울 시간이니까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 만드는 거 이미 배웠어요. 원의 방정식도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자취를 세우면 되겠죠? 가볼게요. 하나의 원을 결정 지으려면 얘가 나한테 줘야 될 데이터가 있잖아. 뭘 알려줘야 돼? 중심 좌표랑 반지름을 줘야지. 알겠죠? 우리 식을 세우는 거니까 일반적 상황으로 중심 좌표를 A, B라 가정할게요. 반지름은 R 넣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이 뭐지? 여기 원 위에 점 아니? 그죠? 이 하나의 점을 뭐라고 넣자? X, Y라 하자. 이해됐습니까? 그죠? 하나의 점을 X, Y 둬야 될 거 아니야. 자취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이 원 위의 점들인데 무슨 말인지 그죠? 그거에 하나를 이름 지으시고요. 이제 관계식을 세울게요. 야, 요 점, 여기 있는 무수히많은 점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야? 그렇죠. 중심까지 거리가 항상 R이다 이 말이죠. 이래서 관계 세우면 되겠네. 그럼 X, Y랑 A, B의 뭐가? 거리가 항상 얼마다? R이다. 이거 세우면 되잖아. 얘가 가진 성질을 갖고 10만 나오면 돼. 알겠죠? 특징 볼게요. 봐. 자, 두 점 사이 거리야. 루트 X 좌표 차의 제 더하기 Y 좌표 차의 제 뭐? R이다. 요게 원의 방식이야. 알겠습니까? 관계식 나왔잖아. 이걸 만족하는
x 가지고 구하면 그게 원이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걸 외울 때는요. 뉴스 때문에 보기 싫으니까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그래 모양 이쁘잖아. 오케이? 얘가 원의 방정식이야. 자 무슨 말이냐? 세일 방금 설명한 중심 좌표가 a, b고 그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세워봤더니 식이 어떻게 나온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라는 식이 나오네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도해서 만든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지금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저걸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 봐봐.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 직선을 배울 때는 뭔가 이해를 시켜서 직선을 배웠겠지만 y는 뭐 3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 여러분이 기울기 얼마야? 3. 이거 다 외워둔 거 아니야? 네. 뭔가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뭘 풀어가지고 3을 구해낸 게 아니잖아. 그죠? 최초에는 어떤 쌤이 그걸 설명했겠지만 지금은 그냥 쌤 x 앞에 있는 데서 기울기잖아요. 얘가 y 절편이잖아요. 이런 걸 외우고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림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는 원은 똑같아요. 지금은 원을 구해낸 거고, 알겠죠? 이제는 우리가 바로바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식을 외울 건데 이 식에서 뭐가 필요해? 그림을 그리기 위한 포인트를 잡아내는 어떤 모양을 외워야 되겠죠. 자, 그게 뭐냐면, 봐. 얘는 지금 뭘 구한 거야? 중심 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을 내가 구한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암기할 거니까 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요놈을 보고 요거 보고 제곱 앞에 안에서 봐봐. 얘가 0 되는 x 값을 외우시면 돼요. x가 a가 되면 0 되잖아. 그게 중심 좌표를 의미하는 거야. 이건 이제 그냥 암기하는 거지. 그러면 요 모양을 보고 중심 좌표는 a, b겠네요. 라고 외울 거야 이제. 여기 있는 숫자를 보고요. 얘는 반지름을 제곱한 거잖아. 그쵸? 여기에 루트를 씌운 게 반지름인 거야. 그죠? 얘가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은 이렇게 생겼으면 얘의 r인 원을 얘기하는 거군요. 라고 이제 암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봐봐. 식 한번 내가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래. 이거 원이네. 방금 내가 외웠습니다. 알겠죠? 내가 뭘 증명했으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외웠습니다. 얘 무슨 원이야? 마이너스 1, 그쵸? 뭐가? 주어 얘기합시다. 중심.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1이고요. 시간 해야 됩니까? 시간아 필기시간 줄게요. 이따가 필기해도 돼. 알겠지? 수업 따라가.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2고요. 반지름은 2,1이네. 시간 해야겠어? 그럼 그릴 수 있죠. 중심과 반지름하면 그릴 수 있어. 알겠죠? 하나 들어볼까? 중심이 마이너스 1,2. 중심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중심. 그죠? 반지름이 2면 또 마찬가지 여기 접합니다. 여기 길이 2잖아. 이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원이 안 와도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릴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봐봐. 그럼 반대로 식이 안 나와 있고요. 야, 요 빨간색 원의 방정식 세워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원의 방정식 세우려면 뭐 필요하죠? 중심 좌표 반지름. 오케이? 원 화두가 이거야. 직선 화두만 기울기가 지나는 점. 그러면 그 모양마다 화두를 정확히 인지하고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인데 어느 정도 지나는데 끝났어. 원은 중심 좌표가 얼마인데 반지름이 얼마인데 끝난 거지. 오케이? 중심 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1,2. 그죠? 마이너스 1,2. 반지름 얼마야? 2. 이러면 식을 세울 수 있어야지. 역으로 세면 역으로. 알겠죠?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은 연결될 거예요.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가 아니라 반지름 제곱자리죠. 4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저기 됐어요? 시연이 알겠어? 이해됐어? 오늘 시연이 집중도가 이 정도와 비교했을 때 아주 좋아. 알겠습니까? 아주 좋아. 잘 보고 있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지금 약간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냐? 잠이 들게 살짝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부른 거에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9다. 이거 중심좌표 얼마야? 0,
마이너스. 확인되겠습니까? 가끔 이제 처음 보는 친구들은요, 이거 당황한다고. 쌤 이거 중심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x 빼기 0이 있는 거야. 알겠죠? 0, 마이너스 1. 반지름은 3이 되는 거죠. 이 되겠어? 시연이 되겠어? 얘 0이야. 기준하겠습니까? 그렇게 중심좌표를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나중에 필요할 때는 팁으로 써볼까? 되겠어? 안 되겠어. 팁으로. 실수를 다루고 있어.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는요, 허수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크기가 없기 때문에 허수 못 다루니까 실수야. 실수 XY에서. 이거는 곁다리. 원과 상관없어. 실수 XY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다. 이면.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아, 이거 원이다. 예진의 의견은 원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 일단 이거 원 아닙니다. 알겠죠? 왜냐면 반지름이 없잖아. 반지름이 0인데 어디 있어? 그렇죠? 실수의 제곱이 하면 0 됐대요. 요거는 앞으로 우리 사실 명제할 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미리 내가 던져놓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서 연기하게 되기 때문에. 봐봐. 야, 실수를 제곱하고 실수를 제곱한 거를 더했더니 0이 됐대요. 무슨 소리일 것 같아? 어? 야, 실수를 제곱하면 일단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라는 거 아니야? 야, 양수 둘을 더해서 0이 됐대. 무슨 소리야? 네? 야, 생각해봐. 선생님,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데 더해서 0이 될 수 있어? 없어. 근데 실수 제곱하면 0이 돼. 무슨 소리일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란 소리야. 이랬어요? 아니면 얘를 만족할 수가 없어. 다른 예를 들면 봐봐. 실수야 실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0이. 이런 거 나왔는데 막 전개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잠깐만. x, y 실수야. 제곱이 하면 0이 돼. 둘 다 0이란 소리야. 아니면 0이 나올 수가 없어. 이랬어요? x가 얼마다? 1. y 얼마다? 마이너스 2가 소리 아니냐? 이랬어요? 이건 그냥 하나의 점을 의미할 뿐인 거죠. 원은 될 수 없습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봐봐. 얘는 나중에 나올 거니까 잘 봐나. 실수해서 제곱이 하면 0이 돼. 무슨 소리야? 둘 다 0이란 소리야. 이거 나중에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스포로 살짝 따라오는 겁니다. 이쪽은. 자, 그럼 원도 볼게요. 그럼 우리가 원에서 지금 원의 방정식의 모양을 봤더니 xy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xy에 대한 1차식은 그림들이 뭐가 나왔지? 기억나? xy가 있는 1차식의 관계식은 그림을 그리면 뭐가 나왔어? 직선. 직선 맞습니다. 이런 거. 이게 xy에 대한 1차식이잖아. 시연이걸? 이런 거는 그림 그리면 직선이야. 그냥 이 도형의 방정식은 차수만 기억해도 그림을 알 수 있어요. 그리는 거야, 뭐 그림 내는 거. 알겠습니까? 하나만 2차식이야. 이런 거 2차 함수죠. 원 같은 건 아닙니다. 둘 다 2차야. 뭐겠어? 둘 다 2차야. 뭘까요? 원입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시계 모양으로 바로 도형 파악됩니다. 선생님, x랑 y가 둘 다 2차인데요? 원이라는 소리야. 알겠죠? 선생님, 한 개만 2차인데요? 2차 함수죠. 둘 다 1차인데요? 직선이야. 알겠죠? 시계 모양에서 이미 우리는 그게 뭔지는 알 수 있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더 봐볼게요. 봐봐. 그러면 질문 잘 봐요.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2다. 이거 이제 알죠? 이거 원이죠. 중심좌표가 0,1, 반지름이 3이 원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0이 돼버리면 이거 원이? 아닌데 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직선 아니야 무슨 소리야? x는 0, y는 이거 점 한 개 얘기하는 거야. 시연 이해돼? 집중 못 쳤지? 얘를 만든다라는 건 봐봐. 야, 제곱이 하면 0 됐다. 둘 다 빵이라는 소리야. 이건 x는 0, y는 1이라는 하나의 점을 얘기하는 거지 원이 아닙니다. 왜? 반지름이 없잖아. 반지름이 0인 경우 있어. 이래서 그럼 더 나아가서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 x가 실수입니다. 말이 안 돼. 이걸 보고 이거 원의 방정식 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 시험에 잘 나와요. 유형이 하나 있어요.
실원이 될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원이 실원이라는 건 실제 존재하는 원이 되기 위해. 알겠죠? 이 원이 실제로 존재하려면 A의 범위를 구해봐라는 문제는 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봐봐. 이렇게 원을 그리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세팅해서 그림을 뽑아냈을 때 여기가 반지름의 제곱자리니까 여기가 기본적으로 봐봐. 0이나 마이너스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원의 방정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이 도형이 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요 R의 제곱의 요 자리가 이 자식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완전 제곱식의 합이 0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어야지 반지름이 생성되는 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0이거나 음수가 돼버리면 원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 1단계 정의에 대한 얘기 1단계 1번 요 얘기는 이게 다야. 이해됐습니까? 자, 적용하는 문제 몇 개만 풀면서 좀 더 익숙하게 만들어 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자, 8페이지죠. 8페이지 보시면 1번 우리 교재, 오늘 받은 교재 이전 교재는 집에도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 받은 교재로 새롭게 시작할 거니까 8페이지 1번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나왔습니다. 그죠? 1번 봐 1번 중심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2,000만. 마이너스 1. 그죠? 네. 반지름 얼마야? 5. 쉽게 봐도 되겠죠? 오케이? 자, 시연이 한번 보자. 2번 중심좌표 얼마야? 3, 그렇지. 반지름은요? 물어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간단합니다. 2번 야, 너네 중심과 반지름 있으면 원 그릴 수 있겠지? 혹시 몰라, 첫 시간이니까 내가 좀 그려볼까? 얘 둘 다 그려볼게요.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 오면요. 이름을 그려볼게요. 중심이 마이너스 2,1. 쌤이 그림 그릴 때도 한 단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2랑 1이니까 약간 2, 4분면 쪽이 좀 이렇게 확대되어 그리는 거야. 축을 세울 때 정 가운데로 세우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게 센스인 거야. 그래야 그림이 잘 나와. 약간 축을 오른쪽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운데 있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2,1이 여기서 반지름이 5니까 되게 크긴 할 거예요. 그리기 좀 어려운 친구들 이렇게 하세요. 봐봐. 여기서 2까지 길이가 2야.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리려면요 2, 5, 2까지 와야 돼요. 되게 큰 원이죠. 되게 큰 원. 여기서 2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2까지 와야 돼요. 이거 지금 쌤이 세팅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원래 그림 그릴 때 점을 찍고 그리면 저렇게 생각이 나와요. 원을 먼저 그리고 점을 찍고 축을 세우면 편한데, 알겠죠? 아무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릴 수 있겠지? 시연이도 그릴 수 있겠지? 시연아 그릴 수 있겠어? 원? 못 그린다. 봐봐. 한 번 더. 잘 봐요. 중심 3, 마이너스 2, 반지름 1이야. 3,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시연아, 쌤이 중심 잡은 거 이해돼? 반지름 1이면 이렇게 깎여요.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드는 거냐면 여기 거리가 1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이 지금 마이너스 1. 여기 1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정도 간격으로 컴퍼스처럼 돌린 거지. 시험 그릴 수 있겠어. 중심 잡고 딱 찍어놓고 반지름 크기만 계속 돌려야 돼.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렇게 됩니다. 여기가 넘어가겠습니다. 2번 갈게요. 2번. 자, 원을 그리는 걸 배운 겁니다. 2번입니다. 자, 다음 원의 방정식에 중심좌표와 반지름의 길이 구하래요. 우리 앞에 제 앞에 문제는 쌤이 다 풀려고 만든 문제니까 잘 보세요. 알겠죠? 야, 얘 일단 봐봐. 너네들 눈이 이래야 돼. x, y에 대한 몇 차식이야? 그럼 무슨 도형이야 이거? 그림이 뭐예요? 원이겠지. 이랬어? 원이겠죠. 알겠습니까? x, y 2차 원이라니까. 둘 중에 하나만 2차야. 2차 함수. 둘 다 2차 직선. 알겠습니까? 그리는 거 나중에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얘 원이겠죠. 아무래도. 알겠죠? 근데 문제가 물론 원이라 얘기하고 있고요. 원의 방정식에 중심좌표와 반지름의 길이 구하래. 오케이? 근데 얘 가지고 지금 중심좌표와 반지름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왜? 모양이 어떠니까? 모양이 이렇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야죠. 알겠죠? 아, 자, 식갑니다. 자, 얘 원인데 중심을 파악할 수가 없어. 왜? 아, 우리는 이걸 배웠잖아. 모양을. 그렇죠? 정 모양을 만들어야지.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자, 완전 제곱 만들어야 돼. 쌤 하나 잘 봐. 쌤처럼 똑같이 하는 게 편합니다. 산수가 있죠. 잘 보세요. x 제곱이 있고요. x에 대한 2x가 있고요. 자리 하나 비우시고 플러스 y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6y가 있고 숫자는 넘겨버려. 됐어? 네. 야, 위에 식과 아래 식 똑같은 식 맞지? 네. 이해됐습니까? 네. 젠콜? 근데 봐봐요. 야, 여기에다가는 얼마를 더해야 완전 제곱식이 돼? 예. 1입니다. 시간 이해되고 있어? 자, 집중이 슬슬 흐트러진다. 이제 시간 길어지니까. 요거 반의 제곱, 그쵸? 더하기. 여기 얼마 필요해? 9. 반의 제곱. 9. 그러면 좌변에 10을 더했잖아. 우변도 10을 더해야지. 이해됐습니까? 양변에 10을 더한 거야. 얘는 양변에, 좌변에 1, 9로 10을 더한 거고, 우변에 10을 더한 거고. 시간 이해됐어? 봐봐, 시간 집중. 얘를 흰색으로 정리했고, 6을 넘겼어, 마이너스 6을. 요 식을 완전 제곱 만들기 위해서 1과 9를 더했어. 실제로 10을 더한 거잖아. 반의 제곱을 하는 숫자를 다 더해가지고. 그렇지. 왜 그러냐면, 뭐로 잠깐 설명해주면요. x제곱 더하기 우리가 2ax 더하기 a제곱이 바로 x 플러스 a의 제곱으로 되는 이런 식이잖아요. 정리하면. 이해됐어? 그럼 봐, 우리가 요거 찾는 거야, 요거. 그럼 봐봐. x 앞에 있는 이 숫자를 절반의 제곱을 하면 돼. 2를 나누고 제곱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야 완전 제곱 되니까. 이해됐어? 요거는 쉽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얘 인수분해하면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중심점표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그지? 이해됐지? 반지름 2 이렇게 쓰면 되죠. 알겠습니까? 아, 이게 펼치는 식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는 건 아니죠. 자, 지금은 봐봐. 되게 꼼꼼한 개념 정리하고 모든 강의 다 촬영할 겁니다. 이번 그 수업도 하겠습니까? 그래서 촬영해서 다 쌤이 공유해 놓을 테니까 헷갈리면 또 듣고 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한 개 더 가볼게요. 자, 10번. 시험 아주 잘 나오거든요. 기분 문제입니다. 치우겠습니다. 10번. 자, 바로 풀어볼게요. 10번. 자, 이거 풀고 좀 신경 쓸게요. XY에 대한 2차 방정식. 괜찮아. X제곱 더하기 Y제곱. 오늘 그 속도부 잘 듣겠습니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2AY. 역시 들어오고 있고요. 플러스 2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 자, 밑줄 하나 칠게요. 10번 문제입니다. 시험 빨리 따라와. 10번 문제입니다. XY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가 밑줄 하나 칠게요. 원이 되도록. 요게 이제 한국으로 다시 표현하면 실원의 조건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실원이 되는 조건. 명보다 그렇지. 근데 그냥 주어가 필요할 거야. 주어가. 반지름의 제곱자리가. 알겠죠? 근데 식이 정리는 안 돼 있어. 아무튼 요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식을 주고요. 야, 얘가 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이게 보통 1번 문제로 엄청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이 말씀 깔아놓고 야, 실원이 되기 위한 조건 구해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원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구해라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말해서 쌤 이거 요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크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는 모양이 저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만들어야죠. 그런 차이야. 일부러 이렇게 줘. 이래서 좀 너무 쉽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쌤이 아까보다 문자 껴있다고 쫄지 마시고 쌤이 아까 한 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x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2x가 있고 띄워 한 칸 띄우고 y제곱이 있고 2ay가 있고 다 넘겨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요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이 상황에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시험에 뭐 필요해? 더하기. 예진아이 뭐 필요해? 네. 그렇죠. A. 그럼 준성 오른쪽에 뭐 더해야 돼? 1 플러스 A. 그렇지. A 족과 A. 그래 양변 더하면 되니까. 이해겠죠? 정리.
x 마이너스 1제곱 y 플러스 a제곱 는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습니까? 아, 중심좌표가 얼마야? 1, 마이너스 a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물론 1이라고 확정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얘가 실원이 되려면 여기가 반지름의 제곱자죠. 얘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가 0보다 커야지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풀면 정답. 됐습니까? 요 2차 보듯이죠. 최근에 시험 봤던 양변, 여러분 최고차 함수 이건 풀지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최고차랑 같이 양수 바꾸셔야 되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두두모 바꿔야 되고요. 됐습니까?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와 a 마이너스 2 여기다 인수분해하니까 했고요. 0보 작다니까는 마이너스와 1 사이죠? 이랬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 1보다 작으면 된다. 정답.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페이지 체크하시고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을 드리죠. 그러니까 오늘 원의 방식을 거의 반 정도는 알 겁니다. 다음 시간에 원은 끝납니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만 딱 잡아놓고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숙제 같은 거 할 때는 노트 보면서 풀어주시고 필기합시다. 요 필기 내가 얘기해줄게. 시험아 봐봐. 필기할 때 내가 얘기해줄 거야. 요것만 적으면 돼. 요 시간 딱 적으시고 수업할 때 선생님 수업 듣고 이렇게 하면 돼. 수업 때 필기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필기하고 10분 쉬었다가 필기 시간 2분 드릴게요. 10분 쉬었다가 진행하시죠. 진도를 쭉쭉쭉 뺄 테니까 노트를 잘 정리하시고 이걸 보면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 단계 하겠습니다. 여기 라이트를 쭉 뽑을 거니까 세 번째 유형입니다. 우리 교재 9페이지 보시면요. 축에 접하는 원 들어있어. 우리가 1번이 이제 정의어고 2번 성질은 뭐냐면 두 번째 2번 성질. 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할 건데, 축에 접한다라는 건요, 우리가 보통 뭐 하나의 원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 세울 때 필요한 건 뭐다? 중심각, 반지름, 그죠? 원은 중심각, 반지름. 그러면 봐봐, 우리가 보통 식을 이렇게 세우는데요. 중심좌표가 A, B, 반지름이 R이 원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럼 하나의 원이 만들어지려면 지금 우리가 보통 원은 이제 숫자로 하나 예시를 만들면 대충 뭐 이렇게 생긴 게 원이죠. 그죠? 실제로 A, B, R이 아니라 숫자로 나와 있어야 원을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A, B, R을 구해야지 내가 하나의 원의 방정식을 만든 거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의 원의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힌트가 몇 개 필요할 것 같아? 우리가 구해야 될 문자가 몇 개예요? 3개요. 힌트 몇 개 필요할 것 같아요? 3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예를 들면 봐봐. 지나는 점은 3개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원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선은 힌트 몇 개면 돼요? 2개. 왜냐면 뭐 식을 생각하면 되게 쉬워. 쉽게. y는 ax 플러스 b 아니야? 직선. 여기서 뭘 구해야지 우리가 직선을 정확히 만들 수 있어? a랑 b를 구해야 되잖아. 2개 구하는 거잖아. 그 힌트는 2개면 돼. 이해했어요? 이걸 이제 도형으로 얘기하면요. 직선을 정의 내리려면 아니면 존재하려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오케이? 직선이 하나 존재하려면 점이 2개 나와 있어요. 왜냐면 봐봐. 하나의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야? 무수히 많죠. 이건 정의 된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왜? 하나를 규정 지어준 게 아니잖아.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점을 2개 따져서 야 얘랑 얘 2점을 지나는 직선을 세워봐라. 그건 가능하죠. 유일하니까.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여기 이건 하나. 이해됐어요? 이게 이제 정의되는 조건인데, 그러면 원 같은 경우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힌트 몇 개 필요하다고? 3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의 원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할까요? 몇 개? 2개. 2개? 1개? 시원아? 요 점을 지나는 원 1개밖에 없나? 그렇죠. 그 결정된 게 아닌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하나의 원이 딱 결정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할 것 같아요? 2개요? 봐봐. 요 2점을 지나는 원 1개밖에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예진아. 2점을 지나는 원.
몇 개에서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습니다. 왜? 얘가 지름이 원이 있고 여기 이렇게 지나는 원이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무수히 많죠. 그러면 점 두 개로는 하나의 원을 결정지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점 몇 개 필요할까요? 네. 3개요. 야,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여기 문자 몇 개 필요해? 네. 힌트 몇 개 나와야 돼? 네. 3개요. 알겠죠? 점이 3개가 결정되면 그 3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했습니까? 점을 3개를 줘야 이렇게 3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우는 거 배우는데 어쨌든 점이 3개가 있어야 하나의 원이 결정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뭐 그런 건데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가 배우는 10으로 가면 힌트를 3개는 줘야지 하나의 원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힌트 3개를 주는데 봐봐. 축에 접하는 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는 힌트를 주는 거야. 힌트. 무슨 말이냐면 축에 접하는 원은 총 3가지 버전이에요. 왜 3가지 버전이냐? 우리가 말하는 축은 몇 개 있어? X축과 Y축 2개 있죠? 그죠? 축에 접하는 원은 테마가 3가지인데 왜 3가지냐면 X축에 접하는 원 있을 수 있고요. 그죠? Y축에 접하는 원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그죠? 둘 다 접하는 원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건 3가지 케이스를 다룰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 3가지 다루는 테마가 방식이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차피 힌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을 반지름을 이용해서 표현하죠. 중심을 반지름을 이용해서 두 개는 이상한데 중심 좌표를 땡땡 반지름을 이용하자.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3가지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얘기할게요. 필기용입니다. 알겠죠? 당연히 지금 필기하지 마시고 듣고 필기하세요. X축에 접하는 원을 따져볼게요. 알겠죠? X축에 접하는 원은 크게 2가지 버전이에요. X축 있으면 이렇게 위로 접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아래로 접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런 건데, 그럼 봐. 자, 위로 접하는 거는 아래로 접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위로 접하는 건 먼저 이게 뭐냐? 위로 접하는 건 먼저 봐봐. 중심점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그치? 아래로는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알겠어? 축에 접하는 원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하나의 원을 딱 결정지을 때, 만약에 임의의 원이 있어.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 세우려면 중심좌표와 반지름이 필요한 거 맞죠? 이해됐습니까? 그죠? 반지름이 R이나 나와 있고 중심좌표가 A, B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3개를 얻기 위해 힌트가 3개 필요할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축에 접하는 원이 나와버리면 이 축에 접한다가 힌트 하나 소거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X축에 접하면 봐봐요. 내가 원래 중심좌표를 A, B라 쓰는데 요게 반지름일 거 아니야. 접하는 거니까. 그쵸? 위에 R을 앞에 할게요. 그럼 요건 X축이니까 요 점의 중심좌표 표현할 때 X좌표는 당연히 몰라. A, 쓰시고요. 모르는 거니까. Y좌표는 알아 몰라. R만큼 몰라는 거잖아. 굳이 B라고 쓸 필요가 없이 뭐라 쓰면 돼? R이라 쓰면 돼.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봐봐요. 이게 X축에 접하는 원이 하나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X축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만약에 3,1 정도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예진은 반지는 얼마야? 1이잖아. 거꾸로 얘기하면 반지는 R이야. 여기 Y 잡히면 R이 잡히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시연이 알겠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 X축에 접하는 원이 나와버리면 반지름부터 세우란 말이야. 얘가 R이야? 그럼 얘 Y 잡고 R이겠지. 오케이? 근데 축에 접할 때 위로 접하냐 아래로 접하냐는 중요합니다. 알겠죠? 아래로 접하면 봐. 아래로 접해버리면 이렇게 됐거든. 그치? 근데 얘는 어쨌든 반지름은 길이니까 그냥 R이라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요 중심좌표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X좌표 모르니까 A가 하시고요. Y좌표 뭐겠어? 마이너스 하겠죠. R만큼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X축에 접한다는 말을 갖고 문제를 풀 때는 힌트가 몇 개면 되겠어?
두 개만 쓰면 되겠죠. 왜 A와 R만 거의 다 나온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자, 한 개 더 가면 Y축 마찬가지입니다. Y축 똑같은 방식이고요. Y축부터 보시면 두 번째. Y축에 접한 원을 생각해보면 Y축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접한 원이 있을 수 있고요. 잠깐만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접할 수 있고 왼쪽으로 혹시 선을 그리고 원을 그리면 어려워. 이게 있습니다.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야. 축에 접한다를 통해서 우리가 뭐부터 세우냐? 반지름부터 문제로 세워야겠죠. 그럼 여기 반지름 중심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반지름일 거예요. 반지름. R이라 표현하는 얘도 중심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R이라 표현하시겠지. 다른 케이스인 거죠. 오른쪽 접하는 거, 왼쪽 접하는 거. 자, 얘는 중심 좌표로 뭐라 표현하면 되겠어? A, B가 아니라 R, B, Y를 모르니까. 이해겠어? 오케이? 이 R만 오른쪽 왔다가 B는 어디 있겠지 뭐. 알겠죠? 얘는 걸 뭐라고 되겠어? 마이너스 R,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X축에만 접하거나 Y축에 접하는 건 힌트는 두 개 줘야죠. 그냥 볼 거 아니야. 문제 두 개니까. 얘는요, 둘 다 접하면요, 힌트는 한 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케이스는 많이 나와. 케이스는 몇 가지 나오겠어, 케이스는? 네 가지 나오죠. 네 가지 케이스가 풀이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에 맞추면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접한 원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접한. 여기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접할 수 있고요. 크게 할까? 이렇게 접할 수 있고요.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자, 접하는 게 네 가지 버전이 있겠지. 그죠? 1사분면에 접한다고 한다면, 봐봐. 요게 반지름 아니야, 요게? 둘 다? 수직일 것이고. R, R일 거야. 그죠? 그럼 반지름은 R이 나왔을 때, 중심좌표가 얼마인 거야? R, R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쪽은요, 쫙쫙 내렸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얘는요, 여기서 반지름 R, R일 거야. 똑같이 하는 거지? 중심좌표가 있는 마이너스 R겠죠. 왜? R만큼 왼쪽 위로 갔으니까. 삼성은 뭐겠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겠죠. 반지름 어떻게 양수니까. 4사분면 뭐겠어? R, 마이너스 R겠지. 이 설정하는 거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봐봐. 제 같은 경우는 힌트 몇 개면 돼? 한 개면 되죠. R만 원분하는 거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축에 접하는 거는 한 개야. 접한다라는 것 자체가 문자 한 개를 이제 없애주는 힌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힌트가 세 개여야 되지만 접하는 상황을 딱 던져주면은 힌트가 두 개, 내지 한 개면 풀린다라는 거지. 우리가 원을 밝혀내는 게 목적이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건데요. 자, 적용한 문제 풀어볼게요. 봐봐. 이런 식입니다. 축에 접하는 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13번 보시면 13번.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는 13번입니다. 13번.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중심이 3,-2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자. 자, 오늘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중심이 3,-2야? 센스 있게 축을 이렇게 세우세요. 3,-2 짧게 이쯤 여기 있어. 오케이? 얘가 3,-2야. 시험이 따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뭐라 했어?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그림을 그려볼게. X축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까? 이런 원인데 이 원의 방정식을 세우래요. 원의 방정식 세울 때 필요한 게 뭐다? 중심과 반지름. 오늘 선생님이 한 10번 이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심좌표 3,-2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네. 반지름 보여 안 보여? 요 수직거리가 반지름 아니야? 접한 거니까 얼마야? 2전. 그죠? 이 축에 접한다가 반지름 힌트로 알려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식 세울게요. 중심이 3,-2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은 헷갈리는 친구 노트북 스푼 되거든요.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4 반지름 제곱으로 쓰면 되겠죠. 정답. 알겠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좀 더 연습해보죠. 됐어.
중심이 4,1이고 y축에 접하는 거. 자, 중심이 4,1이고. 해볼게. 쉬워요. 4,1이었어. 그냥? 크다. 그냥? 이렇게 할까? 좀 좁히자. 4,1. 자, 중심이 4,1이고요. y축 접하는 거, 다 보시면 이제 요건 얘기하는 요건 y축 접하면 여기 접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이겠죠? 그쵸? 중심 좌표는 4,1이고 반지름 얼마야? 요게 반지름일 거 아니야? 뭐가 나오나? 4겠죠? 지금 나오겠네. 그치? x 4의 제곱 4,1이니까 y 마이너스 이거 외워두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3번으로 3번. 중심이 마이너스, 이거 너네 해봐. 3번, 4번. 3번, 4번 둘 다 해봐. 3번이나 4번. 둘 다 한번 해봐. 그림을 그려서 보는 게 이해가 편할 겁니다, 여러분. 3번, 4번. 잘했어. 이것도 해봐. 시원한 집도 잘하고 있어. 오늘처럼만 하면 시원이는 정도가 4배, 5배 이상으로 보인다. 알겠습니까? 잘하세요. 자, 바로 그 다음 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추기접하는 원은 정도까지 기본 라인이고요. 17번 문제 하나 가볼게요. 요거 이제 조금 이제 여기에서 그나마 나오는 기본 이용 중 하나인데, 요거는 뭐 반면법 완전 개념이 되고, 실전 문제는 보통 17번처럼 많이 나옵니다. 17번 보시면은 봐봐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2,17번이야. 1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접하는 두 원이, 이런 원이 2개 있나 봐. 알겠죠? 넓이, 합을, 반지름 둘 다 구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원의 넓이 구하는 게 아시죠? 네, 그걸 따로 해도 안 되겠지? 알겠습니까?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네, 볼게요. 자,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 라는 거,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 어떤 상황인지 고민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몇 사분면에서 접하겠어? 생각해봐. 얘를 지나고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대. 그게 2개 있나 봐.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렇죠. 2사분면. 왜죠? 이거 지나면 2사분면 아니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얘가 2사분면 점이니까 이 점을 지나면 당연히 원이 2사분면이 있어야지. 이해됐어? 이 상황이 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선생님 원이 2사분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얘가 왜 2개인지 사실은 인지가 안 되고 푸는데 지장 없는데 선생님이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왜 2사분면, 봐봐. 원이 2개냐면 봐봐. 얘가 꼭 마이너스 2,1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2사분면에서 점이 하나 있어. 이 점을 지나면서 x, y 축에 동시에 접한 원 얘가 지금 2개 있었어. 그렇죠?
그 두 개가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 요쪽 안에서 이렇게 접하는 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바깥으로 크게 이렇게 접어져서 항상 이런 식으로. 아, 이해됐습니까? 항상 두 개 나와. 한 점을 줬을 때. 이해됐어요? 만약에 뭐 1사분면 쪽에 1사분면 쪽에 들어보면요. 1사에 들어보면 여기 점이 하나 치고요. 이 점을 지나면서 x, y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우리 짧게 하나. 이렇게 짧게. 오케이? 이쪽 왼쪽 바깥으로 크게 하는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항상 두 개가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그 두 개의 원을 찾아봐라. 반지름이 얼마인지 파악해봐라. 뭐 이런 거죠. 알겠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도형은요. 도형을 중3 때처럼 막 그려가지고 막 길이 밝혀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식으로 푸는 거야. 왜? 좌표에 올리는 이유가 뭐니까. 알겠죠? 도형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식으로 접하면 쉽게 나오니까. 그러면 얘가 얘기한 게 봐. 2사분면에 있으면서 x, y 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는 거니까 문자로 정리해보면 2사에 있으면서 동시에 접하면 반지름을 R로 잡았을 때 중심좌표를 뭐라 쓰면 돼? 마이너스 R 콤마 R 아니까 얘랑 부호가 같아야지 이렇게. 아, 네.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내가 어떻게 세우면 돼?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요건 지금 뭐만 적용한 거야? 2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걸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얘가 어느 점지? R을 구해야 되는데 R을 구하는 힌트 몇 개 필요해? 한 개. 아니지, 한 개지. 문자 한 개잖아. 얘가 만약에 A, B, R 이렇게 있으면 문자 식세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은 내가 구할 문자는 R 한 개인 거야. 그죠? 힌트 몇 개 필요한 거야? 한 개 보이죠? 힌트 한 개 알겠습니까? 힌트 어디 있어? 얘를 지난다는 무슨 거야? 대입하는 거. 대입하면 성립해야지. 지나면. 알겠습니까?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R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이 0이야. 이해했습니까?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R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선형성 알겠습니까?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R 제곱만 남고 그죠? 1차 쌤이 하는 거 이해됩니까? 1차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2R 여기 없으니까 R이 마이너스 6R 이해됩니까? 상수항 갑니다. 여기 얼마야? 4 여기 얼마야? 1 플러스 5 봐봐 나처럼 하면 요 전개가 한 줄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 이렇게 기간 있는 공부할 때 지키라고 또 연습장에 풀면 전개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천천히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해야 이게 느니까 알겠죠? 어찌됐건 얘를 만족하면 돼. 그지? 인수분해 너무 쉽죠? R-1과 R-5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얼마인데 반지름이 1이거나 5가 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저거 됐어요? 예진이 이등 선생님인지? 자, 좀 헷갈렸잖아. 어디 헷갈렸어? 요식 세운 거? 요거? 봐봐. 자, 지금 내가 구할 원이 뭐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2사분면에 존재하는 원의 방정식 세우는 거야. 오늘 어떻게 하겠어? 그림을 넣고요. 반지름을 R이라 주기로 이 원의 방정식 세우려면 중심좌표 필요한 거 아니야? 중심좌표가 이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중심이 얘고 반지름이 얘인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생겨야지. 그렇잖아.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내가 결정짓기 위해서 힌트는 한 개 필요하겠죠. R값 구해야 되니까. 그 한 개 나와 있네. 그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y가 1이 돼야 돼. 대입했더니 r이 2개 나왔어. 이해겠습니까? 자, 그러면 쌤, 아까 내가 그 작은 원이 반지름 1을 보고 큰 원이 반지름 5겠죠. 이해했어요? 그럼 그 두 원 가지고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래. 어떻게 하나? 넓이는 뭐가 되겠어? 그렇죠? 반지름인 건 파이야 제곱 파이 더하기 25파이. 답은 26파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이해했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잘 체크하시고요. 오늘 그 다음 유형 4번까지 할 겁니다.
프리시키 마시고 요거는 꼭 다시 풀어봐야 돼. 알겠죠? 오늘까지는 자습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풀어볼 친구들은 아니고 잘 챙겨볼 친구 숙제할 때 꼭 다시 풀면서 한번 해봐라. 집에 가서 바로 풀고 오면 제일 좋습니다. 학원에 남아서 풀고 하는 거 보셨습니다. 오늘요? 나는 이번 주까지 자습을 배제해주기로 했으니 이해되겠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3번 마지막 내용. 밑에 넓이. 넓이 봐봐. 파이 더하기 25파이. 25파이. 오케이? 그 시간에 나중에 필기할 때 연습장에 필기. 여러분 교재에 필기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교재 필기하지 마시고 연습장에 필기하시고 혼자 다시 풀어보고 안 풀리면 또 질문하고 이렇게 공부해야지. 알겠죠? 이 문제집에 풀려 있으면 나중에 풀 때 풀 따라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됩니다. 혼자서 좀 풀어요. 알겠죠? 연습장에 아예 풀이 쓰지만. 자, 10페이지 보기 10페이지. 자, 그 다음 유형 4번.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거 지금 진짜 몰라요. 그러네요. 네. 가죠. 아니 그 뒤에는 쓸수 있어요. 아, 네. 요 10만 쌤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끝나. 데이. 요거만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가시죠. 자, 오늘 마지막 내용은 유형 뭐라고 케이스? 그렇지. 3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 위치 관계라는 얘기를 우리 중간고사 범위 때 배운 적이 있는데 어디서 배운 게 기억나요? 점과 직선의 거리죠. 위치 관계라는 말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말도 못했어. 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우지 않았어, 너네? 직선 두 개가 있어. 어떤 위치 관계가 나와? 아빠도 얘기했잖아. 접한다, 평행한다. 접하는 건 없고 네. 교차한다, 평행한다. 평행한다, 일치한다. 일치. 그게 어떻게 직선 두 개 주면 어떻게 확인하는지 배우잖아. 그게 위치관계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중2 때 뭐 배우냐면요.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 배워요. 이렇게 직선 외부에 있다, 직선 위에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위치관계라는 건 두 직선이 어떤 사이 관계로 있을 수 있냐는 건데 지금은 뭐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알겠습니까? 자, 얘는 우리가 원과 직선 위치관계는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알겠죠? 첫 번째 이런 거 뭐라 표현했어? 만나지 않는다. 않는다. 두 번째 이거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나고 접한다. 오케이? 그 다음 뭐 있겠어요? 그 뭐 있을 것 같아? 지난다. 위에 있다. 그렇죠. 두 점에서 만나. 이걸 교차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두 점에서 만난다. 원과 직선은 세 가지 케이스만 없지 않나? 그잖아. 원이랑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그러셨습니까? 세 가지 케이스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는 그냥 포인트는 우리가 그거를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실질적 문제 풀 때는 이해보다 이제 풀이하는 게 식에서 확인하는 방식이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직선을 리뷰해보면 기억 안 나면 패스하시고 들어가 봐봐. 우리가 두 직선을 주면 이런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두 직선의 위치관계 파악해봐라. 그럼 어차피 교차하거나 평행하거나 일치하겠죠. 그죠? 우리 이렇게 했죠. 얘분의 얘가 얘분의 얘는 같다? 그럼 기울기 똑같은 거니까 평행 또는 일치야. 달라? 교차하는 거죠. 뒤에 것도 같다? 일치야. 뒤엔 달라? 평행이야. 둘을 곱한 걸 더한 게 0이야? 수직이야. 뭐 이런 배웠단 말이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 그래 확인하지. 그죠? 위치관계 이해가 쉬우니까. 마찬가지로 그 원과 직선 사이 위치관계를 뭘로 확인하냐? 얘는 더 쉬워. 근데 식이 더러워. 알겠습니까? 얘는 쉬워요. 얘는 뭘로 확인하냐면 D와 R을 비교합니다. 이 원에서는 저 D라는 걸 되게 많이 쓰는데 D가 뭘 것 같아요? 거리죠. 무슨 거리일 것 같아? 원과
원과 직선 사이 거리요? 아닌데. 중심? 중심?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가지고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과 직선 사이 관계를 파악할 때는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는 거야. R은 반지름이니까. 알겠죠? 그러면 쌤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그거 너네 바로 할 수 있어요. 이 태양만 잡아주면. 봐봐, 보면 보여. 이거부터 볼까?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으려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수직거리가 D잖아요. 그치? 반지름이 R잖아. 그치? D와를 비교할 때 누가 더 커? D가 더 크잖아. 그죠? 그럼 안 만나겠지. 무슨 말이야? 봐봐.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원보다 멀리 있다는 거잖아. 안 만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접하는 건 어때? 가까.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그렇죠. 반지름과 같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아, 접하는 건 D와 R이 같은 겁니다. 이해됐어? 이렇게 교차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이 반지름보다 더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거 탁 잘라버린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D가 이거보다 작으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요 D와를 비교해서 직선과 원의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되게 간단한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야, 생각만 바로 알 수 있잖아. 안 만나면 접하면 또 지나가겠죠. 알겠습니까? 그 세 가지인데 어떻게 비교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 시원히 알겠어?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쌤이 궁금한 문제 한번 풀어드리고 오늘 마칠 겁니다. 보시죠. 18번입니다. 내용은 쉬운데 산수가 들어오자 필기 좀 따지고 필기 시간 많으니까 좀 따지고요. 18번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18번입니다. 18번입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여러분 그 숙제하거나 복습할 때 꼭 이 내용을 보면서 푸세요. 알겠죠? 그러면 되게 쉽게 풀립니다. 알겠죠? 자, 얘가 있고요. y는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뭐 복습을 할까? 이것도 중요한 게 이거 어떤 직선이에요? 아, 좋습니다. 기울기가 2인 직선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복수 한번 더 해볼까? 이거 했던 거 많이 기억나지? 이렇게 하면 더 잘 보겠지? 어떤 직선이야? 2,1을 지난 직선이죠. 직선은 앞으로 그렇게 봐야 돼. 요거는 여러분 수능 보는 그날까지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날까지 직선은 방금 얘기한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테마마다 있어요. 수학 공부할 때. 알겠죠? 직선은 기울기와 점입니다. 알겠죠? 그걸 볼 줄 알는데. 자, 아무튼 지금 얘가 원이 있고요. 이 원이네. 어떤 원이에요? 중심좌표가 0,0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에요. 이렇게 봐야지. 항상 도형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해져 있어. 원은 중심 반지름. 얘 직선이네. 기울기가 2인 직선이네요. 자, 문제 뭐라고 했냐면 다음을 만족할 때 K의 범위 또는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념적 문제인 거죠. 야, 요 직선과 요 원이 그죠?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해라. 2번 접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해라. 3번 만나지 않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해라. 이 말이죠? 무슨 얘기야?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따지는 거 맞죠? 그럼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어떻게 따진다고? 어떻게? D와를 비교한다고. 알겠습니까? D가 뭔데? 중심으로부터. 자, 정리해볼게. 중심 0,0. 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직선까지 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y를 넘겨야지.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를 넘깁니다. 아까 그 정리하고 기억하시죠? 일단 거리부터 구해볼게요. 오케이? D는 뭐야?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5분의 절대값 0, 0 넣으면 k만 남게 됩니다.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답 구합니다. 1번 지금 뭐였지? 두 점에서 만나, 교차하기.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k 범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할 때 노트 보지 마시고 너네가 생각해봐. 되게 쉬워요. 원이 뚫고 지나갔어. 그치?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원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가깝다는 거야? 멀다는 거야? 가까이 있으면 뚫겠지. 요거는 이해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무슨 말이야? D가 1이다.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됐어요? 뭐보다? 반지름이 얼마지? 루트 5, 그죠? 루트 5보다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지 두점 나온다. 이랬어요? 절대값 K가 5보다 작아야 돼. K가 마이너스 5와 5 사이 정도. 이거 절대값 풀어야지. 이랬습니까? 우리 부분식 배웠죠? 두 번째, 접하려면 D가 어떻게 돼야 돼? D가 반지름과 똑같아야지. 이랬습니까? 이 숫자가 숫자야. 풀이 거의 똑같은 거니까. 부등식이 아까 상황만 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곱하면 K는 5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는 접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뭐 3번도 가보시죠. 만나지 않으려면 절대가 K가 5보다 커야 되겠죠. 직선이 멀리 있을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K는 마이너스 5 작거나 5보다 커도 되겠죠. 여기가 쉬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이걸 쌤이 더 명확하게 그림으로 이해시켜 드려야겠죠. 오케이? 봐봐. 지금 답은 다 뭐였어? 쌤, 두 점에서 만나려면요, K가 얘 사이면 됩니다. 쌤, 접하려면요, K가 얘를 되고요. 만나지 않으면 K가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거 이해됐죠? 그죠? 뭐 정리하고 그대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도형 문제니까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쌤이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봐봐. 요 원이 뭐야? 요거는 이해를 위한 거야. 풀이면 끝났어, 이미. 답 나왔잖아. 이래서 좀 더 내가 상황을 이해시켜 주려고. 자꾸 봐야지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니까. 자, 봐.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다면요. 원이 있어. 원이 이렇게 있어. 중심작조가 0,0,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여기다가 여기 수 많이 줄겠지. 축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떤 직선이었어? 기울기가 2인 직선이었어. 그치? 기울기가 2인 직선은 옛날에 이형 기억납니까? 어디 축이 있으면 직선의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 기울기 2니까 1 갈 때 2로 갔을 거 아니야. 이래서 이런 직선이 이렇게 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런 직선이 아래로 움직이는 이런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이 직선은요. K가 만약에 10이야? 여기 있겠지. K가 20이야? 여기 있겠지. K가 0이야? 여기 있겠지. K가 마이너스 2야? 여기 있겠지. 이런 식입니다. K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이 직선이 기울기는 2로 고정이니까 얘가 아래로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K 값에 따라서. 이거 이해됐어? 오케이? 어차피 나한테 필요한 거 이거 봐봐. 그러면 K가 율라 작으면 여기 밑에 있겠지. 그치? 어떻게 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점점 올라오다가 언제? 딱 접하는 포인트의 값이 있겠죠? 그죠? 얘보다 K가 더 올라가면 몇 개 접하나? 두 개 가다가 어디? 접하는 포인트가 있겠죠? 그 위로 올라가면 안 만나는 거야. 이래서 답이 저렇게 나오는 구조에 대해서 선생님 도형으로 이해시키고 있는 거야, 지금 말이죠. 답은 다 보였지만. 그럼 봐. 야, 6대와 6대가 접할 때잖아. 접할 때 K가 지금 두 개 나왔잖아. 우리 이미 풀었으니까. K가 마이너스 5일 때랑 K가 5일 때 접하는 거야. 그러면 요때가 더 밑에 있으니까 요때가 K가 마이너스 5일 때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직선은 Y는 2x 마이너스 5일 겁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그죠? K가 마이너스 5일 때니까. 얘보다 더 위로 올라간 요 직선은 K가 얼마일 때? 5일 때겠죠. 왜? K가 마이너스 5일 때랑 5일 때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 직선이 올라가다 보면 접하는 직선은 두 번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두 번의 K가 적은 거야. 그래서 얘를 보면서 Y는 2x 플러스 5가 되겠죠. K가 5일 될 거니까. 이거 이해된 거야 지금? 그림으로 이해되냐고? 문제를 이렇게 풀라는 거 아니야. 우리가 풀고 있는 이 상황이 도형 상황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차피 이해를 해야 돼. 나중에 저 뒤에 함수에서 이런 걸 요구하니까. 알겠죠? 지금 하나 잘 들어놔. 알겠으면 요거는 이해 포인트야. 풀이 끝나고. 시연이 알겠어? 놓쳤어? 안 이해하고 있어? 집중이 못 들어지고. 아, 네, 그치. 틀렸어. 시간이 길어지니까. 봐봐. 답 구한 건 이해되지? 요 구한 건. 요거는 여기 적용만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마무리 위할게요, 봐봐. 기울기 이익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교점에서 바뀌는 건데, 요때가 마이너스 5일 때고, 요때가 5일 때란 말이야. 너네 생각해보면, 답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이해돼? 여기 사이에 있으면 교점이 두 개일 거고,
얘보다 더 올라가고 얘보다 더 내려가면 안 만날 거 아니에요. 답이 정한 거지. 이해했어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해나겠습니까? 그런 문제 푼 게 이 문제다. 정리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패턴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19번을 한번 풀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금 19번에 풀어볼게요. 바로 19번입니다. 비슷한 문제고요. 간단히 한번 보시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예요? y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2가 만나지 않기 위한 m의 범위 구하래. 무슨 소리야? 노트 보면서 얘가 안 만나려면 d와 의 비교하는 수인데, 그죠? d와 r 중에 뭐가 더 커야 돼? d가 커야 돼. 왜? 원으로부터 멀리 있어야 안 만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자, d 구하겠습니다. 중심 잡혀. 요거는. 그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기 위해서 얘를 넘길게요. 이 플러스가 필요하니까. 우변을 넘기면 m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이해됩니까? 상황이 됐습니까? 거리 구할게 d는 그리고 상수 들어집니다. 루트 제곱 따기죠.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는 2랑 같죠. 됐어요? 얘가 반지는 1보다 커야 돼. 됐어요? 오케이? 곱하면 절대값 이미 2니까 2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돼. 상황이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요. 부등식에서 얘도 양수죠. 루트가 있으니까 얘 양수가 아니고 루트 플러스니까 둘 다 양수면 제곱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무슨 얘기냐 봐봐. 2랑 3이 있어. 양변을 제곱하는 건 상관없어요. 알겠죠? 둘다 음수입니다. 안 돼요. 부정 같습니다. 둘 다 음수면요. 쟤 음수 되는 거 아닌가? 아니지. 얘가 크지. 제곱을 하면 반대가 되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등식을 제곱하면 가능하지만 이게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둘의 부호가 명확해야 돼. 알겠죠? 둘의 부호가 달라지면 하면 안 돼. 제곱 같은 거 하면 안 돼. 그냥 풀어야 돼. 알겠죠? 얘는 뭐 제곱이 되긴 되면 나오겠죠. 양변을 제곱해도 돼. 왜? 둘 다 양수니까. 부동은 안 바뀌어. 제곱하면 4보다 m제곱 플러스 2이 작다. 넘길게요. m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거 풀 줄 알아야 돼. 인수분해. m 마이너스 루트 3 m 플러스 루트 4 0보다 작다. m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상황 얘기했으니까 다음 얘기입니다. 이런 식이죠.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배웠냐면 노트 보면서 복습하시고 알겠죠? 우리가 뭘 배웠냐면 첫 번째 그 저번에 배웠던 점검 봐봐. 여러분 기본적으로 두 점 사이 거리,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거 점검 잘 하시고 오늘은 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 포인트가 뭐다? 중심과 완전. 알겠죠? 두 번째 보면서 축에 접한 원의 형질. 알겠죠? 노트 보면서 또 풀어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 직선과 원의 위치관계 외우고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를 비교하면 바로 파악됩니다. 아시겠죠? 그 파악하는 거 외우고요. 숙제 드립니다. 여기 있는 11페이지까지 풀어오기. 알겠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알겠죠? 자,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진도가 돌 때까지는 그 월수금 세임과 진도 수업만 진행할 거니까 이거 그렇게 하시고 여기 11페이지까지 숙제를 풀어오기.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요까지 필기하면 요까지 필기. 알겠죠? 저만 필기. 됐습니까? 노트 하나 사면 네. 수고했어.